네, 안녕하세요.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태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인 ADHD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자주 깜빡거리는 나, 실수가 잦고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나, 자꾸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후회하는 나, 이런 나의 모습들은 나의 성격일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성인 ADHD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인에서도 ADHD가 존재합니다. ADHD 유병률은 진단기준 연구광고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DSM-5에서는 평균적으로 아동은 5에서 12%, 성인은 2.5%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남녀 발생 비율의 차이는 아동의 경우 약 2대1에서 9대1, 성인은 1.6대1로 보고 있고 남자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부주의 증상을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 간에까지 포함하더라도 대략 3분의 2가량의 ADHD 아동 청소년은 성인기까지 증상이 지속되며 증상의 수준이 호전되더라도 여전히 90% 정도의 환자가 기능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인 ADHD 환자의 경우 가행행동 증상은 35%에서 나타나는 반면 부주의 증상은 95%의 환자에서 나타나 아동 청소년기와는 다른 증상의 패턴을 보입니다. 즉 성인기에는 ADHD의 가행행동은 감소하는 반면 부주의와 충동성으로 인한 문제가 증가하게 됩니다. DSM-5에서 제시된 성인 ADHD의 증상으로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듯이 집중을 못하는 모습, 일을 시작하지만 쉽게 주의를 잃고 흐트러지는 모습, 일을 마무리하기 어렵거나 관련 없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등 어려움이 야기되고 영수증 처리, 약속 지키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업무를 관리하기가 어렵고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시간 관리나 마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보이며 심리적으로 초조해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대화나 활동에 자주 끼어들어 방해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인의 경우 부주의, 가행행동, 충동성의 핵심 증상뿐만이 아니라 주요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와 일상생활의 기능 저하를 동반합니다. 불면이나 초조, 정서적 불안정, 실행기능의 문제들이 함께 동반되고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정신건강질환과 유사하여 진단과 치료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적응 기능을 보면 직업에서도 성취도가 낮았고 결혼생활에서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또한 범죄 행위와 교통법규 위반의 증가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생산성의 저하가 있었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충동성 및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행동 문제가 반복되는 것으로 외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충동성을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들과 간별 진단을 위해서 성인기 이전의 가거력에 대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A씨는 가거력상 ADHD가 의심되는 모습이 있었고 학창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충동적인 행동 문제를 보였습니다. ADHD로 충동성이 강한 사람은 이성적 행동보다는 어떠한 상황, 감정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에 참지 못하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가민 반응을 보이거나 화를 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보인 A씨의 충동성 및 행동 문제가 ADHD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였고 ADHD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B씨는 직장에서 반복해서 해고를 당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생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B씨는 이야기하였고 성인 ADHD에서 나타나는 주의력 결핍, 충동성, 정서적 가민 반응, 대인관계 문제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 ADHD를 고려해서 B씨의 어린 시절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B씨의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와 보호자의 보고, 생활기록부 확인 등을 통해 초등학교 시절 ADHD를 진단받았으나 적절하게 충분히 치료받지 못했으며 조절되지 않은 증상들로 인해 낮은 학업 성취, 즉 대학교 자퇴 등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지속되는 ADHD 증상들로 인해 낮은 직업 성취도, 예를 들면 업무 소홀 및 실수로 인해서 반복되게 직장이 해고되었고요. 또한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 대부분의 시간을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B씨는 성인 ADHD 임상적 진단하에 ADHD 약물 치료 및 개인 인지행동 치료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C씨는 우울, 불안, 그리고 무계획적인 생활을 주소로 본원을 내원하여 ADHD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면담을 통해서 C씨의 주의력 문제, 체계하의 어려움, 과잉행동, 충동성, 정서적 과잉 반응, 대인관계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 C씨는 우울,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C씨는 성인 ADHD 및 우울장애, 경계성 성격장애가 가장 의심되었고, C씨의 소아청소년 시절 과거 여부를 면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C씨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등 주의력의 문제를 보이고 체계하의 어려움, 충동성을 나타내는 것에서 소아 ADHD를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 당시 C씨는 스스로에 대한 걱정 및 불안, 자신감 저하 등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C씨는 ADHD 진단을 통한 이러한 증상들의 관리와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하였고, 성인이 된 현재까지도 성인 ADHD의 증상이 지속되는 것과 동시에 정서적 불안전성, 낮은 적응 기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C씨는 경계성 성격장애, ADHD, 우울증 진단 후 약물 치료 및 인지행동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그렇지만 약물 수능도가 낮고 인지행동 치료 과제를 잘 이행하지 못하고 외래 예약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D씨는 우울, 불안, 자살 사고를 주요소로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를 만나 시행한 환자 및 보호자와의 면담, 학창시절 생활기록부 확인을 통해 어린 시절 ADHD가 의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 병력상 주의력 문제, 충동성, 체계하의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정서 문제 등이 확인되었고, 심리검사 등에서도 성인 ADHD를 나타내는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D씨는 성인 ADHD 우울증으로 진단 후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ADHD를 진단받았다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ADHD 증상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DSM-5 진단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미한 형태의 질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ADHD의 주요 임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성인기 발병 질환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이 ADHD를 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ADHD처럼 보이지만 다른 병일 수 있는 유사 ADHD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의 평가를 통해 성인 ADHD를 진단받을 수 있으며, 성인 ADHD의 증상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가진단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가진단을 통해 ADHD 치료 약물을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약물 남용의 위험과 약물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인 ADHD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